무명의 중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것 하면서 저희를 생각하고, 놀면서 일을 생각하고, 일하면서 노는 걸 생각합니다. 이 길을 가면서 저 능선길을 생각하고, 저 능선길을 가면서 아래의 계곡길을 생각하고 괴로워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둠을 감각하고 어둠 속에 누워서 의식이 회복된 자신의 몸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심장 뛰는 것을 느껴봄하고, 화장실에 가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씻고 밥을 하기 위해서 전기밥솥에 전기를 꽂고, 그리고 불을 켜고 앉아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잠깐 사이에 수십 가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생각들에 대응하여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날 여지가 많습니다. 밥을 하면서 밥부터 먹을까? 샤워부터 할까? 아니, 일어날까? 일어나지 말까? 책을 먼저 읽을까? 아니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내 맘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마음이 몸을 늘봄해서 심장 뛰는 거, 심장의 박동 소리 듣고, 호흡이 들고 나는 거 보고, 표정을 이리저리 만들어보고 느껴봄하고, 눈으로 책을 읽다가 다시 소리로 책을 읽으면서 듣습니다. 감각은 그저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오늘은 2015년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본모 19 토론과 탁마. 토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면 탁마는 누구나 할 수 없다. 토론은 사사건건마다 주제에 따라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의거 자기의 주장을 피해가고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관철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고작으로 진리적으로 공감하고 공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탁마는 감각을 활짝 펴 자기의 주장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몰라보면서 이치를 궁리하여 임기응변으로 직관적으로 나오는 감각의 언어이지만 토론은 지식이나 정보에 의거한 자기의 신념이나 결론에 의거하여 나오는 생각의 언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탁마의 주제는 은연중 자기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나 그 이후의 증득의 과정이나 또한 주체성의 발휘에 관한 본질적인 물음과 응답을 통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연마함으로써 상호 보완하여 이심전심으로 공감에 이르도록 한다. 토론은 말이 길고 사변적이고 논리적이지만 탁마는 말이 간단하고 사실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자기를 열지 못하여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이나 비록 일시적으로 자기를 연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증득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몽땅 비워 아무런 자기 주장이 없는 자리에서 끝까지 대화에 임하기가 어려운지라 생각이 주도하는 이 문법의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무엇임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체성이 완전히 선 원숙한 가이드와 탁마를 지속함으로써 혼자서 터득하기 어려운 탁마의 오묘한 세계에 쉽게 진입하여 감각의 언어로 구사하는 격 외의 도리를 체득할 수 있다. 토론은 밤새고 해봤자 기력만 소진할 뿐 별다른 성과가 없지만 탁마는 비록 어렵지만 사람의 그릇을 키워주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의식의 수준을 향상시켜준다. 탁마를 통하여 감각을 활짝 연 상태를 지속시키는 힘과 열린 의식의 스크린의 선악 시비로 분열하여 대립갈등 투쟁하는 생각의 이원성을 하나의 공간에 공존시키는 포용력을 발휘하여 상극의 관계를 상생으로 이끄는 통달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봄 60 공동작업 중 부동심 견지하기. 여럿이서 하나의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자면
우선 남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하고 다음으로 자기의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여야 한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이란 이원성인지라 옳다 그르다는 선악십이 문법으로 판단, 평가, 심판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마음이 분열되고 흐트러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져 질이 멸멸하기 쉽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부동심을 견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하여 효과적으로 작업에 임할 것인가? 생각의 분열 현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렇게 된 순간이란 생각이 감각을 누른 상태이다. 그러므로 눌린 상태에 힘을 주어 뒤집어 엎어 감각이 생각을 다시 눌러 한 생각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여야 감각에 힘을 실어주어 일시에 뒤집어 엎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생각을 조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무한대약에 펼치는 법과 하나는 무한소학에 오므리는 법이다. 감각이 무한대하면서도 무한소할 때 생각을 조복받을 수 있고 범나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발현된다. 심장 돌아봄을 통해 심장의 박동을 감지할 정도가 되는 것이 무한소이며 귀를 기울여 주변의 모든 소리가 잘 들릴 정도가 되는 것이 무한대이므로 이렇게 되는 순간이 감각이 생각에게 승리하여 마음의 안정과 부동심을 되찾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갈등을 다스리면서 공동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발휘하여 엄청난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 법61내가 창조하고 운행하는 삶의 법칙. 먼저 자기의 세계, 자기의 우주를 열어야 한다. 무엇으로 여는가?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도록 하여야 있는 그대로의 새 세상을 여는 것이다. 새 세상이란 창세기를 말하고 태초를 말한다. 그것이 창조이고 창조가 이루어져야 자기가 창조한 삶의 주인이고 주인이므로 비로소 운행이 가능하다.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안의 세계를 열려면 귀를 열어 크고 작은 소리를 들어봄하여 의식의 공간을 펼치면 모양과 색깔이 명료하게 들어온다. 여기에서는 아직 이름이 없어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이다. 이것이 태초이다. 여기에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은 물론 남녀노소의 구별도 없다. 평등성지요 대원경지다. 여기까지는 숨만 보는 단계다. 그러므로 한 생각을 발하여 남녀 비율이 어떠한가라고 한계와 범위를 정해주면 다음으로 감각이 거기에 맞추어 비추어줌으로 드디어 가시화되면서 눈에 들어와 인식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책을 읽는 사람이라고 한 생각을 바라면 즉시 감각이 책 읽는 사람을 비추어 몇 명이 보는지 인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손잡이가 한 칸에 몇 개가 있나라고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면 손잡이로 눈이 가고 생각으로 샌다. 이것이 감각과 생각의 운행법이다. 먼저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이 한 다음 한 생각을 내어 범위와 한계를 정하면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감각과 생각이 상생작용을 한다.
감각을 열고 생각을 백조하여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열고 감지하는 것이 내가 창조한 세계이고 내가 그 세계의 주인이다. 생각으로 범위와 한계를 정하면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집중 조명하면 생각으로 개념화 수식화 원어하여 인식을 한다. 비록 감각이 먼저 세계를 열었지만 이렇게 운행을 함에 있어서는 감각과 생각이 선후가 없이 돌아간다. 감각과 생각은 1000만 번 돌아가도 나는 펼치고 닫고 감각 공간 들고 남에 관계없이 여여부동하다. 이것이 내가 창조하고 운행하는 삶의 법칙이다. 봄 62 양반과 상놈 선천은 좌뇌가 우뇌를 누르고 득세하여 좌뇌 본유 생각기주 학문과 지식 본유의 인간과 세상이 되어 좌뇌를 우대하고 공경한 반면 우뇌의 감각은 천시하고 하대해온 것이 사실이다. 좌뇌의 생각은 이원성인지라 비유하면 양반, 문반과 무반에 해당하고 우뇌의 감각은 일원성인지라 상놈에 해당한다. 학문과 지식은 생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존중한 반면 그림이나 음악 등 예술 분야는 감각이 주가 되다 보니 일자무식 무지렁이로 보아 멸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는 바로 마음의 역사다. 사람은 천지의 우두머리이고 머리는 좌뇌와 우뇌로 이루어져 상생으로 삶을 엮어가도록 되어 있다. 선천에는 좌뇌와 생각만을 중시하고 우대하여 우뇌와 감각은 무의식의 저변으로 떨어져 그 존재가치를 무시하여 감각과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는 사람의 주체성, 정체성이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좌뇌를 대신할 인공두뇌 컴퓨터가 발명된 시점에 이르러 좌뇌 생각 남성에게 깔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우뇌 감각 여성 우뇌가 뒤집어 엎고 승리함으로써 감각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을 회복하여 감각과 생각 양손을 다 살려 쓰지 않으면 안 될 시절이 도래하였다. 이른바 감각의 시대, 상놈의 시대, 영감의 시대, 빛의 시대 후천세계의 도래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대접받고 남녀가 노소가 평등하게 대접받고 지식인과 기술자가 평등하게 대접받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평등하게 대접받고 위정자와 국민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새 세상을 열어가려면 체제나 제도만으로서는 역부족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중되고 기울어진 두뇌를 바로잡아 주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 두뇌가 좌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각을 개발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생각이 감각을 누르는 상극의 두뇌, 분열의 두뇌를 치유하는 것이 상극의 선천을 무너뜨리고 상생의 후천을 여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본격 돌아봄, 감각이 생각을 이김. 자연 바라봄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하는 늘봄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 봄 63 경주 토암산 불국사 관광. 불국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유산이다. 불국사 대웅전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석가탑이 있고 왼쪽으로 다보탑이 있다. 대웅전은 주체적인 나 봄날을 말하고
석가탑은 운의 공간 감각을 상징한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다보탑은 좌뇌 시간 생각을 상징한다. 그래서 화려하면서도 정밀한 느낌을 준다. 결국 불국사의 대웅전과 석가탑, 다보탑은 진리적으로 우주의 이치를 밝히고 만물의 영장이요 천지의 우두머리인 사람 나의 두뇌 구조를 밝혀놓은 것이다. 석가탑과 다보탑의 중간에 있는 석등은 대웅전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뜻으로 자우뇌를 관통하고 합일시킨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가아가 아닌 참나, 주체적인 나가 그림자 없는 감각을 펼쳤다 오므렸다 하면서 생각을 들락날락거리게 하면서 감각과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리고 부리고서 삶이라고 하는 날줄 시줄의 배틀을 짜면서 무한의 세계를 열고 닫으면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사람의 길이 열린다. 그리하여 대웅전 뒤에는 무설전이 있다.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도록 하고 주체성을 발휘하도록 이 소식,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생각으로 말로 설법을 하지만 언제나 지금 여기 한 생각도 없는 침묵, 생각만 있으므로 설법을 하여도 한 바가 없어 무설전이다. 그 뒤에는 우측으로 올라가면서 좌측 비로전이 있는데 정면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비로전은 감각과 생각이라고 하는 열주를 거머쥔 주체적인 나, 감각과 생각이 둘이 아닌 봄날을 상징한다. 대웅전과 나란히 우측으로는 올라가면서 좌측 극락전이 있는데 극락이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원만 구조간 존재의 진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국사의 제일 꼭대기에 관음전이 있다. 관음전이란 소리를 들어봅니다. 귀를 기울여 크고 작은 모든 소리를 듣고 읽고 소리 없는 소리까지 들어봄하여 침묵과 소리가 하나의 장에 공존 공생하여 놀고 공부하고 일하는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늘범의 생활이론으로 각자가 예수재림이고 미륵이며 주님이다. 불국은 봄나라다. 불국사는 봄나라 승리의 축소판이다. 이미 옛사람들이 진리의 원형을 다 밝혀놓았다. 봄나라는 이렇게 밝혀놓은 진리를 시절인연이 도래하며 다시금 알기 쉬운 말로 거듭 밝혀 전 인류가 진리적 삶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2008년 3월 15일) 오후 3시 우리나라의 유산이며 세계의 유산인 경주 토암산 불국사의 마 1성을 타고 6명의 법님, 남성 3명, 여성 3명과 함께 원화, 원신, 원학, 원대, 원자, 원지수 방문하여 불국사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 함께 나누었으니 관광 중에 관광이었다. 토암산의 뜻도 의미가 심장하다. 토하고 머금는다는 뜻으로 방출과 해수법이요 감각을 펼치고 오그림이요 생각을 내고 들이미니 감각과 생각이 모두 이 이치로 운행된다고 할 것이다. 봄64 가상공간에서 현실공간으로 순간이동. 가상공간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분열로 말미암아 주체성이 상실되어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빠져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비실제적인 삶의 공간이다. 이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상태에서는 감각이 억압되고 오므라들어 무력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공간을 열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 주변의 모든 소리를 경청하기만 하면 즉각 가상의 공간은 사라지고 현실의 공간으로 진입하여 차원이동, 순간이동이 되면서 거짓과 환상, 번뇌망상은 거짓말처럼 말끔히 사라진다. 정말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삶의 비밀이요 삶의 비결이다. 의식의 공간, 현실의 공간이 펼쳐진 가운데 한 생각을 내어 마음을 먹고 옵션을 걸면 주체적으로 생각을 구사하게 되어 생각에 빠지거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아 무심한 가운데 일심으로 잘 놀고 잘 공부하고 잘 일하여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생각과 감각의 주인이 된다. 법 65 모든 것은 옵션이다.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새 세상을 열었으면 진실의 세상을 열며 법 65 모든 것은 옵션이다.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 새 세상을 열었으면 진실의 세상을 열며 진실의 세계를 연 순간이 태초로 생각으로 방향과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마음을 먹는 것이고 옵션을 거는 것으로 즉각 눈이 착안을 하고 귀가 경청을 하여 발견을 하고 인식이 되면 다음으로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펼치고 오그라주면 생각이 그 사이를 절도 있게 드나들면서 삶의 운행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바로 모든 것은 옵션이라는 뜻이다. 감각만 하고 생각을 내지 않으면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태초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삶이 운행되지 않는다. 노래를 들을 때 옵션을 걸지 않으면 가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랫가락을 들으면서 가사까지 듣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노랫말을 들으면서도 그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 숨만 보고 있으면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무 하나하나 모양과 색깔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옵션을 걸지 않으면 명료하게 세심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희미하고 멍청하여 의식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눈이 밝고 귀가 밝아 이목이 총명해지고 옵션을 자주 구사함으로써 생각의 능력과 인식의 질이 향상되어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항상 일로의 길을 간다. 숲을 보는 것을 감각이라면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는 것은 보겠다는 생각으로 옵션을 걸어주어야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비추어 주어 비전이 되고 인식이 이루어진다. 법 66 분노 다른 사람의 언어나 행동을 보고 판단, 평가, 심판이 일어나면서 분노가 일어나면 속이 상하여 괴로워진다. 판단, 평가, 심판은 윤리, 도덕관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선입관 때문이다. 윤리, 도덕관은 지역이나 인종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윤리 도덕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기준을 삼아 적용을 하면 속이 들끓고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결국 그 벌은 상대가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뒤집어 써서 형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그것이 자기의 잘못인 줄 몰라 분노가 자기의 몸을 태우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른다. 우리는 그 어떤 결론이나 선입관, 고정관념을 몽땅 비우는 노력을 항상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내면의 대립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분열이 벌어져 찢어지는 고통을 받는다. 고정되고 틀이 잡힌 선악관으로 분별, 시비와 시기질투가 일어나는 순간 즉각 바라봄으로 빠져나와 그 모든 것을 말끔히 닦아야 한다. 더럽다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분별 시비로 산산조각이 나서 먼지가 나는 자기의 마음이다. 제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다. 이럴 때 하는 소리가 남의 걱정하지 말고 자기 걱정하라는 소리다. 모든 삶의 고뇌는 세상의 문제이든 남의 일이든 알고 보면 자기의 문제다. 사람은 자기의 깨끗한 정체성을 깨달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천만 경계 가운데 주체성을 발휘하여 즉각 닦아지우며 사는 그 한 가지 일이 있을 뿐이다. 사람은 제각기 삶의 주인인지라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존재다. 과거와 미래는 허구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고 미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기를 깨끗이 닦는 일이야말로 삶의 핵심이다. 더러운 것은 육체가 아니라 분열되어 먼지가 날리고 있는 자기의 마음이다. 수십 년 후에 제가하고 지국 평천하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우리는 항상 감각을 활짝 열어 생각을 비움으로써 청정무구한 본성을 유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에 사람의 보람이 있고 희망이 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을 깨끗이 닦음이다. 봄 67 길 잃은 한 마리 양. 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원하에설 99마리를 버리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란 구도 행각에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해보았으나 자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서지 못하고 코너에 몰리고 벼랑 끝에 몰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게 되어 망연자실, 겉으로 보기에 바보 천추와 같이 되어 영악하지도 못하고 세련도 되지 않아 곧잘 하던 일도 하지 못하는 수준 이하로 보이는 사람이다. 길을 찾아 나섰다가 길을 잃어 두려움에 떠는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이다. 진리는 구도자를 코너로 몰고 간다. 코너에까지 몰렸다는 것은 대강대강 적당히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심전력 진실하게 길을 찾고 있기에 진리가 응해주고 밀어준다는 말이기도 하다. 궁죽통이야말로 진리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렇다면 99마리의 양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도 구도자이기는 하다. 그러나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적당히 안전하게 눈치 보고 타협하면서 자기의 진실과 허물을 숨기면서 질문도 하지 않고 실천궁행도 소극적이고 지식과 정보나 결론에 만족하는 대다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코너에 몰리지 않는다. 진실하지 못하여 이해하고 아는 수준에서 자존망대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을 발휘한다고 스스로 속는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감각과 생각이라고 하는 양날개를 자유자재하게 구사하기 어렵다.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현재의 대다수 인간으로 하여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1순위에 해당하는 한 마리 길리는 양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나 알기 어려운 구도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봄 68. 범나의 정체성과 주체성, 사람의 성품을 인성이라고 한다면 인성의 정적인 측면을 정체성이라고 하면 인성의 동적 용적인 측면은 주체성이다. 정체성을 상실한 인까닭이 생각이 감각을 누리고 익음으로써 생각과 감각의 균형과 협조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억압되고 움츠러들어 무의식의 영역으로 숨어버린 감각을 개발하여 의식화함으로써 감각을 활짝 펼쳐 한 생각도 없는 경계에 이르면 생각에게 억눌렸던 감각이 거꾸로 뒤집어 엎어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체성이 확립됨과 동시에 지도리가 바로서 주체성도 확립되기에 이른다. 이것이 감각개발을 통한 두뇌 혁명이다. 무심 감각이 정체성이라면 일심 생각은 주체성이다. 무심한 가운데 뚜렷한 일심의 날이 서야 감각과 생각의 주인으로서의 범나 참나를 탄생한다. 범나의 정적인 측면이 범나의 정체성이요
범나의 동적인 측면이 범나의 주체성이다. 봄 69 두뇌 혁명을 통한 길 천지는 우주의 입법대로 돌아가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식물도 동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오직 사람이 문제다. 사람의 몸을 보면 우주의 입법 그대로다. 가슴이 하늘이고 해가 땅인데 머리가 사람에 해당한다. 가슴이 하늘이고 배가 땅인데 머리가 사람에 해당한다. 천지인 삼합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어디가 문제인가? 두뇌가 문제다. 두뇌의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두뇌, 좌뇌, 우뇌의 주인으로 생각과 감각을 주체적으로 거느리고 부리고 써야 하는데 한눈을 파는 바람에 어느 사이에 좌뇌 생각, 좌뇌가 우뇌 감각을 누르고 주인 행세 가아를 하게 되었다.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기에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서 생각을 통하여 시간을 굴린다. 그리하여 지나간 과거를 떠올려 가상의 공간을 만든 다음 선악으로 분별을 일으켜 현재의 자기가 과거의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하여 자책과 자학을 통하여 자기를 때리고 벌 준다. 또한 오지 않는 미래를 떠올려 가상의 공간을 만든 다음 현재의 자기가 미래의 자기를 근심 걱정하면서 불안 공포에 빠져 괴로워하며 산다. 그 모든 까닭은 오로지 나의 정체성의 상실로 인하여 주체성이 없어 나의 몸과 마음을 부리기는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에 끌려다니는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종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운의 감각의 힘을 일깨우고 의식화 생활하여 감각, 운의 감각이 일단 생각을 일거에 제압하고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감각개발로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그래야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창조되고 운행된다. 지금까지 밑에 깔려 맥을 추지 못하는 눈에 감각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좌뇌 생각을 뒤집어 엎어 이기도록 하여야 새 세상이 열린다. 두뇌 혁명을 통하여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 세상을 여는 일, 그것이 개벽이다. 이것이 자기개발법이고 인성교육의 핵심이고 잘 놀고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비결이고 자유평화 행복의 길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대도 정법이다. 좌뇌가 주도하여 물질의 개벽을 가져온 것을 선천이라고 하면 운의 감각까지 개발하여 좌우 합작으로 두뇌 전체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부리고 쓰는 두뇌 혁명을 이룩하여 감각과 생각,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 과학과 도학을 다 살려나가는 조화로운 후천 개벽의 시대의 범나라 건설, 그것은 두뇌 혁명을 통한 길이다. 봄 70 범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범나가 자기의 정체성이요 주체성이므로 범나가 삶의 주인이다. 몸이나 마음이 내가 아니다. 몸과 마음은 내가 부리고 쓰는 도구이다. 그동안 좌뇌분유 생각이지의 삶을 살다가 보니 나라고 하는 생각이 나인 줄 착각하여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상실하여 자기의 도구인 몸과 마음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얼간이가 되었다. 그러다가 몸과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감각 개발하는 것이
이미 범나가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잡았다 놓쳤다를 거듭하다가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어야 생각에게 억눌려 있던 감각이 활짝 열리면서 감각이 생각을 이겨 두뇌 혁명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범나가 주도하는 창조행위가 이루어진다. 범나가 감각을 활짝 펴 삶이라고 하는 커튼을 열어젖힌다. 이것이 창세기다. 늘상 보던 세상이지만 처음 보는 세상이다.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자기가 바라봅니다. 이른바 태초다. 다음으로 범나가 할 일은 주체적으로 삶을 운행하는 일이다. 제대로 운행을 하자면 무심, 감각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날이 서야 한다. 그러므로 본격 돌아봄을 통해 천만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일심의 힘을 증득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집중력이라고 해도 된다. 감각으로 새 세상을 열었으면 생각으로 일심으로 방향과 범위를 정하여 옵션을 걸어주면 거기에 응하여 감각이 포커스를 맞추어 집중 조명하여 감지하게 되고 감지된 내용을 생각으로 개념화, 언어와 문자화를 통하여 인식을 하게 되어 놀고 공부하고 일하는 생활이 운행된다. 다시 말하면 범나는 감각을 통하여 공간을 열고 닫으며 생각은 들고 나면서 삶이라고 하는 시줄, 공간, 날줄, 시간을 엮어 운행한다. 이것이 인생이요 삶이요 생활이다. 이것이 우주만유가 돌아가는 삶의 법칙이다. 돌아봄을 통하여 범나를 가동시킴으로써 범나가 감각과 생각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범나가 감각과 생각을 도구로 삼아 창조와 운행을 한다. 범나가서야 감각과 생각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이것이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위해 누구나 가야 할 두뇌 혁명의 길이다. 봄 70일 왕자병과 공주병, 에고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이다. 그 이미지도 한두 번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거듭하여야 가상 공간의 무의식으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으로 왕자 또는 공주로 입력시켜 조건부여를 만듦으로써 현실에서도 마치 자기가 왕자나 공주로 대접받기를 은연중 기대하는 경향성을 띠게 된다. 자기를 왕자나 공주처럼 떠받들어주고 찬사를 해주고 친절과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그 사람에게 달라붙거나 엎어져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군림한다. 그것은 모순이다. 군림하다는 것이 오히려 노예가 된다. 알고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에고의 어리석은 장략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대인관계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보다 전신 연령이 낮은 사람, 자기에게 고분고분한 사람,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선호하여 주종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언제나 상대방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 위해 아양을 떨거나 유혹하기 위해 찬스를 엿본다. 왕자병이나 공주병은 중생의 대표적인 업이다.
그대는 왕자나 공주가 아니라 이미 그대가 왕이므로 더 이상 어떠한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자기를 비하함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다. 그것은 봄이다. 그대는 그대의 삶의 주인이다. 그대는 그대가 창조한 세계의 주인이다. 심장의 고동을 느낀 다음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 감각을 활짝 열면 거기에 그대의 정체성이 있다. 그대는 왕자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다. 만일 그대가 왕자병, 공주병을 스스로 깨달아 업장 소멸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언제까지나 자족하지 못하여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구걸하는 거지가 되어 남을 이용하고 착수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춥고 배고프고 그늘진 얼굴의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다. 그대가 만일 왕자병, 공주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연애를 하고 우정을 나누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 해도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을 받은 대가로 사랑을 주는 것은 거래이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준 것으로 끝나야 한다.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 나가야 본전이 줄지 않아 손해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이며 따라서 원만 구족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깨달아 일심의 공력을 더욱 가다듬어 주체성을 확립하여 업장을 소멸하여야 성질, 기질, 체질이 원만한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의 길을 간다. 봄 70일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빌기이다. 기도란 비움이다. 무엇을 비움인가? 생각을 업장을 비웁니다.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는 감각을 활짝 열어야 한다. 테두리가 없고 안이 없는 무한한 내면의 공간을 열립니다. 그리하여 한 생각이 없도록 비웁니다. 여기에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다 담긴다. 그리하여 내면의 공간과 예면의 공간이 하나가 된다. 그렇게 되어야 천지창조요 태초요 생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범라의 정체성이다. 여기에 한 생각 지도리를 세우고 나를 세워 옵션을 거는 것이 기도다. 범나라 건설이라는 옵션을 걸어 흐트러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일편단심이 되도록 함이 창조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소원을 소음이요 소원 중에 소원이요 옵션 중에 옵션이다. 범라의 정체성 자리에 빛과 열기와 에너지가 나오는 원천에 한 생각 옵션을 걸면 절대로 잊어먹지 않아 늘 현재의식이 된다. 자나깨나 안지나 사나 범라의 건설을 들면 뿌려진 씨앗은 싹이 돋아나고 습기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감각과 생각이라는 양날개를 폈다 오므렸다 들락날락하면서 지속적인 옵션을 구사하면서 범나라 건설은 진행된다.
이것이 기도빨이 받음이요 소원을 세우며 원력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이 두 번 다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성패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의 믿음이 선다. 범나라 건설에 절대의 신이 서면 다른 자질구레한 소원은 별도로 옵선을 걸지 않아도 저절로 성취가 된다. 우리 다같이 나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범나라 건설의 소원을 세웁시다. 기도합시다. 범나라 건설을 위하여. 봄 73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 본연의 자기는 범나의 정체성이요 주체성이라면 현상의 자기는 감각과 생각의 능력으로 빚어지는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다. 본연의 자기는 현상의 자기가 지향하는 망고의 표준이다. 그러므로 현상의 자기는 감각과 생각을 통하여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며 놀고 공부하고 일하는 삶 전반에 대한 의식 진화의 정도이다. 현상의 자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출생 조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지역, 혈통, 신체 조건과 지능, 재능,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업경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업경대란 말은 거울로서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본연의 나 범나의 정체성 자리에 현상의 자기를 비추어 봅니다. 그 모든 업의 결과인 나의 얼굴 표정이 주는 원만 구족의 정도를 알아 고쳐야 한다. 자기의 목소리가 주는 원만 구족의 정도를 알아 고쳐야 한다.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이 얼마나 원만 구족에 가까운지 스스로 가늠하는 한편 성각자나 도반에게 자기의 단점을 묻고 자문하여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치려는 원력과 옵수를 계속 걸어야 자기를 창조하고 운행할 수 있다. 안으로 돌아봄을 통하여 자기의 장단점을 알고 고치며 밖으로 남에게 자기의 단점을 물어 알고 고치려는 시도야말로 자기의 사주팔자를 뜯어 고치는 일이며 최고법님이 되는 지름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기를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오픈하고 고백하여 나의 단점을 말해주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원수로 여기지 말고 은인으로 여겨 옷깃을 여미고 주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절을 올리겠다는 옵션을 스스로 걸고 자기 창조와 운행의 길 열심히 갑니다. 봄 제24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가 같아질 때까지 먼저 지금력이 자기 업경대를 열어 거기에 나타내는 명암, 밝기, 온냉, 열기, 강약, 힘을 대중잡아 전체적인 자기의 의식 수준을 가늠해 본다. 업경대란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본연의 자기, 범나의 정적인 연인, 정체성을 말한다. 자기의 인생을 금방 내려놓은 태초이자 새로 탄생된 현상의 나가 거기에 나타난다. 새로 탄생했지만 세세생생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업, 카르마, 업이 자기를 지배하기 위해 운행을 하려고 한다. 업이
업이란 과거생에 지어놓은 조건부여다. 그러므로 업은 조건부에 상응한 조건이 나타나면 조건 반사를 통해 자기의 삶을 주도하고 운행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현상의 자기가 주체성 일심으로 늘봄의 생활을 하여야 생각이나 감정이나 충동의 형태로 욕심을 부리고 채우려는 모습을 사전에 포석하여 해체하고 와해시킬 수 있다. 그것은 가상 어두운 공간에 기록한 암기이므로 빛이 나타나면 지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외부 장약으로 지금 여기에 감각이 배제된 생각의 일방적인 단독 플레이로 거짓과 환상과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중생의 윤회다. 이러한 자기의 업을 스스로 비추어 알고 깨뜨리지 못하면 고통과 어리석음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다.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을 보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지라 참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면 더 이상 자기를 알아달라고 남에게 바라고 기대는 모든 욕심이 사라진다. 소유욕도 사라질 것이고 대립갈등, 투쟁도 사라진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으로 말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여 어떤 업이라도 조건반사되는 순간 여기에 비추면 흔적도 없이 소멸된다. 봄나는 완전 무결성 그 자체인지라 참으로 공평무사하고 평등하다. 그러므로 봄나의 정체성을 펼쳐보고 음미하고 본받는 것이 현상의 자기가 자기의 업을 알고 고쳐나가는 자기진보와 발전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다.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고 목말라하고 안달을 부리는지 무엇을 그리워하고 꿈꾸는지 업경대에 비추어 원만구족한 지금 여기로 돌아가도록 자성 중생을 제도합시다. 자존심과 열등감, 시기질투가 업경대에 떠오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원만구족한 자리로 돌립시다. 기분이 우울하고 소송되거나 남에게 의존하거나 마음이 흐트러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정체성을 상실한 순간이므로 감각을 다시금 활짝 열어 당장 업장 소멸을 하여야 합니다. 업장이 묻어나는 현상의 자기의식, 가상의 공간에서 업장이 전무한 본래의 자기의 정체성 자리로 순간이동하는 능력을 생활 가운데 부지기수로 연마하여 그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현상의 자기가 주체성을 확립하여 옵션을 다양하게 구사하여야 감각과 생각을 양날개로 하는 수축과 확장 불곤함을 통해 자유와 평화 행복의 삶을 창조하고 운행합니다. 현상의 자기의 의식 수준은 표정으로 얼굴에 나타납니다. 목소리에 나타납니다. 언어 행동에 나타납니다. 성질에 나타납니다. 기질에 나타납니다. 체질에 나타납니다. 노는데도 나타나고 공부하는데도 나타나고 일하는데도 그대로 의식 수준이 나타납니다. 남들은 자기를 다 아는데 자기가 모르면 자기를 고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업경대에 비추어 알고 고쳐야 진보 발전의 길을 갑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주팔자를 뜯어 고치는 일입니다. 현상의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하는 자기의 의식개혁이고 자기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오직범, 그냥범, 온통범으로 업장 소멸을 하여 원만구족한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가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은 지속될 것입니다. 나타나고 바라만 보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가마를 줄 수 있는 최고 봄님이 될 때까지 잘 놀면서 공부하고 일합시다. 약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습니다.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대의 20대, 50대, 60대의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저가 보이는 저 새끼는 내가 아닙니다. 쟤는 동물입니다. 개새끼입니다. 저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찌질하게 돈에 욕심 부리고 잘나 보이려고 누구한테 자랑하고 아는 척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육체의 욕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한 친구 저 새끼를 오늘 죽여야 합니다. 개새끼, 씹새끼, 도둑놈, 사기꾼! 오늘은 2015년 8월 21일입니다. 일주일이 아침에 눈 떴다가 저녁에 눈 감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를 살면서 아침 저물을 하면서 저 새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 새끼를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쳐지지가 않습니다. 온갖 짓거리 다 해봤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저 새끼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침 조모, 저녁에 저녁 조모 하면서 감각개발 훈련을 통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그 삶이 모두 수행입니다. 연습입니다. 이 새끼가 두려워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동물성, 귀신성에 끄달려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오늘은 가만히 있는 가운데 움직이며 사는
정중동의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의식하고 감각하면서 살도록 해라. 그러면 용서해 준다. 추석이 되고 육신의 고향을 찾아 당길 수 있고 이 금생에서 인연 맺었던 인연을 만날 수 있고 부동산 중개업에서